시사토론 천지인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이슈를 전하는 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카다시안 웨스트 천문학적 이혼 소송입니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떠들썩한 행보로 주목을 받았던 킴 카다시안과 카니에 웨스트 부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 세계 연예계의 정말 최고 부자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두 사람 어떤 인물이고 이제 어떻게 결혼식에 이르게 됐는지 좀 한번 짚어주세요. 네, 이름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사진을 보면 누구나 다 아실 수 그렇죠. 있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매우 성공한 이제 세계적인 유명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다시안 같은 경우는 2007년 그의 가족들을 다룬 TV 리얼리티 쇼에서 출연해서 인기를 대단히 얻었습니다. 이후에 모바일 앱부터 메이크업에 이렇게 다양한 비즈니스용에서 성공을 했고요. 포브스 추산 그 개인 재산이 약 7억 8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42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그의 남편은 세계적인 래퍼이고요. 카니에 웨스트는 15년을 넘게 미국 힙합씬을 주름잡은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패션 디자이너로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무엇보다도 지난번 미국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의 인물이고 늘 화제를 몰고 다닌다 볼 수 있는데 두 사람은 2014년도 5월에 이탈리아에서 결혼을 했고요. 그때 찍은 키스씬이 아주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혼설이 몇 달 전부터 꾸준히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었는데 카니에는 최근 이제 가족들과 떨어져서 와이오밍에 있는 목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이런 킴 카다시안이나 페리스 힐튼 이런 사람들의 이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나온 말이 famous for being famous라고 해서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유명한 사람의 어떤 원조격이 킴 카다시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떠들썩한 결혼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이제 이혼설에서 즉 실제로 이혼 소송까지 나아가게 됐는데 결국 두 사람의 결별 이유가 좀 많이 궁금해들 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남편의 기행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카다시안은 19일날 LA 고등법원에 이혼 소송장을 제출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주 유책 사유로 해소할 수 없는 불화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파경 위기에 놓인 적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구체적인 결별 사유와 관련해서는 카니에 웨스트의 정신적인 문제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카다시안이 끊임없이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본인이 지쳤고 더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이제 이혼 소송을 맡은 변호사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제 알려진 로라 와서라는 변호사인데요. 카다시안이 지금 세 번째 이혼이지 않습니까? 그쵸. 두 번째 남편과 이혼할 때도 이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고요. 이 변호사가 맡았던 유명인들의 사건을 보면 안젤리나 졸리, 그 다음에 하이디 클룸, 라이언 레이놀즈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한국에 이제 신은숙 변호사님이 있다면 이제 미국에는 이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이 계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 두 부부의 이혼이 눈길을 끄는 건 단연 이 둘의 재산 규모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 문제가 되는데 합산 재산의 규모가 약 21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조예요, 변호사님. 2조. 이런 이혼 사건 한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지금 재산 분할 방식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재산 분할 방식이 뭐 미국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서 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사실은 혼전 계약이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양육권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재산 분할 규모가 대단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골프왕 이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는 약 재산 분할과 양육비로 전 재산의 70~80%를 지불했다라는 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많은 금액이 지불돼서 우리나라 양육비하고는 뭐 비교가 안 좋을 정도의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물론 위자료라는 제도는 없지만 재산 분할과 양육비가 상당 금액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일단은 혼전 계약이 있는가를 보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원칙대로 아예 양육권에 아마 주안점을 둬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맞습니다. 좀 우리나라랑 미국은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말씀 주신 타이거 우즈 이혼 소송에서 그 양육비 산정할 때 타이거 우즈의 자녀들이 이혼 전후가 동일하게 그럼요. 타이거 우즈의 자녀로서의 그런 이득은 누려야 된다, 이런 부분 짚어줬던 거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지금 결국 말씀 주신 것처럼 이들이 결국 혼전 계약서 유무 이런 거에 따라서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이 달라질 것 같은데, 혼전 계약을 맺은 바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뭘까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도 혼전 계약이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는 혼전 계약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들 경우 종종 애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혼전 계약서는 결혼한 이후에 매년 연차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이혼할 경우 얼마를 지급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미리 결혼하기 전에 계약을 하는 거고,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이 계약에 따라서 이혼하는 거를 말합니다. 일단 두 사람이 혼전 계약서에 보면 이혼을 하게 될 때 카니에가 전부 돈을 들여서 마련한 집을 카다시안한테 이제 지급하기로 하고, 약 212억 원 정도의 저택이라고 합니다. 그 집이고, 그다음에 212억 원 정도의 수령 금액인 보험금의 수령을 그대로 카다시안에게 남겨두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면적으로 이 소식만 보면 일단 저택과 그다음에 222억 원의 보험금을 카다시안이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혼전 계약서도 마련이 되어 있군요. 이 부분도 좀 이런 걸 사전에 뭐 결혼 전에 이런 걸 나눠놓고 시작하는 걸 좀 금기하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랑은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카다시안은 웨스트에게 결국 자녀 4명에 대한 양육권을,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다고 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공동 양육권을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동 양육권 지정을 좀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단독적으로 양육권을 이제 지정을 해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기를 이제 보통 법원이 권유하게 되는데요. 공동 양육권을 요구를 했고, 예를 들어서 뭐 웨스트가 이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를 봐서 자녀의 의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자녀의 의사도 존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합의한다라고 하면 워낙 거부들이고 뭐 경제적인 재력이 뛰어나니까 정서적인 안정감만 가져온다라고 하면 공동 양육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카다시안과 카니에 사이에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제 둘은 카다시안이 이제 직접 출생한 자녀들이고, 둘은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해요. 이제 이 부분, 이 대리모 출산, 이제 미국에서는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주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리모 출산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있으나,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리모 출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의 친자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구체적으로 보면 대리모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설사 대리모가 아이를 돈을 받고 아이를 출산했다 하더라도 그 대리모의 친자로 이제 등록이 되게 돼서 사실 돈을 받고 위탁한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효이나 미국은 가능한 주가 있고, 이들 또한 적법하게 자신의 자녀들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입적 이런 부분은 없죠. 사실 자기네 자녀들 인정받는데 무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또 미국, 우리나라랑 또 여러 부분 좀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제 카다시안 같은 경우 변호사님이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전에 이미 2번의 이혼 전력이 있는데, 뭐 첫 번째 이혼이야 워낙 어릴 때 뭐 했던 이혼으로 알려져 있고, 두 번째는 또 굉장히 슈퍼스타랑 같이 또 결혼을 했다 이혼을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해서 사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떠들썩한 이혼을 했죠. 이런 2번의 이혼 경력이 지금 요번에 이 3번째 이혼 소송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번의 이혼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번의 이혼 같은 경우는 사실 카다시안이 소송장에도 적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카니의 정신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행을 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라고 하면 과거의 2번의 이혼 전력이 이번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고요. 남편의 기행이 어느 정도 문제인지,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이 부분이 아마 그 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 킴 카다시안, 계속 이런 구설수, 사실 이런 구설수를 어떻게 보면 즐기는 그런 입장이 될 것도 같은데, 이걸로 또 막대한 부를 좀 모으기도 했으니까요. 좀 이번 이혼 소송 가급적 자녀들에게 좀 피해가 없이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걸로 이슈를 끄는 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혼 소송이 굉장히 꽤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횟수로 이제 4년째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최 회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했고 조정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돼서 본안에 회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였다가 2019년도 12월에 전격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고 반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쟁점에서 사라지게 되고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을 청구를 했고요. SK 주식의 42.29%를 재산 분할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사실 큰 진행이 가지가 않다가 여러 번 조정이 결렬이 됐고 현재는 이 재산을 감정하기 위한 감정인과 이제 평가사가 지정이 됐다라고 했는데 감정인 중에 한 사람은 미술품 감정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견주어 봤을 때 두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 주식은 물론 아마 고가의 미술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산 분할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일반적인 절차인 경우는 내년 상반기 정도, 7월 정도에는 끝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 소송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뭐 예측 가능하실까요? 일단은 주 쟁점이었던 노소영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유책주의에 따른 우리나라 그 이혼주의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반소가 제기되면서 이제 그 부분의 쟁점에서 사라졌는데요. 문제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 SK 주식이죠. 그렇죠. SK 같은 게 우리나라 통신사에서 사실 1위업계이지 않습니까? 근데 SK 통신사가 시작을 할 때 사실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대통령이 아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소영 관장 측은 전 국민이 다 한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기여들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게 될지 인정을 해서 그것을 현물로 어느 정도 분할을 인정하게 될지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저도 좀 그 결과가 궁금하긴 하는데요. 좀 이 소송도 좀 우리가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첫 얘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